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열요법 그거 설명하다가 끊어졌는데, 그때 제가 밤에 찍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끊었거든요. 또 40분도 됐기도 하고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좀 잠을 좀 되게 많이 자고, 아침에 이제 이 주얼기 관리 먼저 얼굴 하는 거 하다가 지금 찍었는데, 그래서 얼굴 좀 처음보다 낫죠? 예, 처음에 정말 숭했잖아요. 제가 제 얼굴인데 보기가 너무 흉해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얼굴 관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역시 관리가 중요해. 그런 생각해요. 관리, 시간과, 에너지와 또, 저야 제가 혼자 하니까 뭐 돈이 따로 들진 않지만, 고객들은 돈 들인 만큼, 돈이 들어간 만큼 또 자기 자신에게 사랑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의 내용 미용요법 중에서 미용요법의 그 우리나라의 그 대체요법, 에스테틱 쪽에 꼭 필요한 그 이제 관리 케어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마음에 그 고객의 마음을 좀 읽어줘야 된다. 네, 그런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인드 교육. 원장님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많이 교육을 이제 받을 때 많이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사실은 마인드 교육이거든요. 근데 사실 고객 입장에서 해보면 뭐 원장님 기술이 좋고 테크닉이 다 좋은데 원장님 마인드가 어쩌냐에 따라서 고객들이 정말 장기 고객이 되냐, 충성 고객이 되냐, 아니면 정말 그 철새 같은 고객이 되냐, 그거는 내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고객을 갖다가 그냥 보낼 건지, 아니면 정말 몇 분이라도 진실하게 관리해서 그 고객을 오래오래 관리하고 그 고객의 가족들까지 다 이제 우리 샵에 신뢰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원장님들이 그런 거 좀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네, 보이시죠? 여기 일단 대체요법 중에서 미용요법 중에서 현대인들의 가장 큰 병의 원인을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냉증, 냉증 기본으로 다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체온증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어떤 이상 증상들. 그래서 이제 원인은 잘 모르고 증상만 있고, 그 다음에 진단에도 안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고객들은 가지고 바로 우리 에스테틱 샵을 방문해요. 그래서 고객은 아주 뭐 무궁무진한 문제를 사실 갖고 있기 때문에 겉에 나타난 여러 가지 미용 증상들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케어들을 배우시지만, 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고객들이 왜 아픈가, 그 설명까지 드렸잖아요. 사랑받고 싶어서 아픈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용력 중에 가장 지금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게 이제 온열요법인데, 온열요법. 온열요법의 첫 번째가 따뜻하게 해주는 거다. 열을 발생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손으로라도 문질러 주는 게 온열요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몸이 차가워지는 거, 그리고 몸이 차가워지는 원인에는 마음이 많이 차가워져 있는 거. 그래서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어디부터 따뜻하게 해줘야 될까요? 마음부터. 고객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해주자. 그럼 마음부터 따뜻하게 해주려면 무슨 수로 따뜻하게 해줄까요? 수왕정신 말씀드렸잖아요. 관심 받고 싶고. 그래서 고객들은 제 나이 때 거의 50대 60대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미 육체적으로도 누구에게 이렇게 사랑받을 육체는 아니잖아요. 육체 자체가 이미 쇠가 썩었어. 그리고 이미 늙었어. 축축 늘어지고, 남편도 아무리 사랑해도 뭐 60대 되면 그럼 뭐 20대의 사랑을 우리가 갈구하지만 왜 영혼은 늙지 않기 때문에 늘 갈구해요. 남편의 사랑, 영원한 사랑, 막 불타는 사랑을 갖고 있죠. 드라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 눈빛 막, 저도 막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막 여자 주인공 바라보는 그 눈빛, 저 눈빛 받고 싶다. 그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전부 사랑받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다 안 치워지니까 허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래도 건전한 쪽으로 오시던 분들이 관리실을 알게 되고 이곳에서 나 이제 사랑받을 거야. 내 몸에 이 정도 돈 투자할 나 가치가 있는 여자야 이러면서 와가지고 그래도 관리를 끊고 또 관리를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어디 가서 관리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느낌은 오늘 되게 테크닉이 좋았는데 막 그런 거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는 거에 대한 내 몸의 소중함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게 사실은 크거든요. 그걸 고객들을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따뜻하게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 관심 가져주고 그분이 원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원장님의 그런 어떤 사랑이 있다면 그 샵은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요거를 기본 베이스로 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온열 요법들을 뭐 어차피 제가 뭐 알고 있는 제가 이제 막 많이 관리해서 효과를 봤던 부분은 물론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샵에서 하는 온열 요법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수기가 있겠고 기기 관리가 있을 텐데 수기는 이제 우리가 배운 매뉴얼 테크닉 마사지를 통해서 이제 온열 요법을 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기 요법 중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부 근막 통증의 어떤 뭐 기기가 좋을까요? 뭐 그런 거 질문하셨다고 했잖아요. 온열 요법이 좋으시죠, 당연히.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면 매뉴얼 테크닉 하고 석고라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석고 없으면 핫팩이라도 따뜻하게 복부를 이완시켜주는 거 내장기를. 그래서 일단 열을 발생시켜주면 통증은 그래도 많이 뭐 그 병이 없어지거나 통증이 아예 없어지지 않지만 통증이 많이 완화되는 걸 실제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법 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샵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뭐예요? 고주파. 뭐 고주파기 같은 거 뭐 샵에 다 놓고 쓰시잖아요. 코드 뽑아놓고 막 몰래 쓰시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샵에서 쓸 수 없는 기기이기 때문에 예, 몰래 쓰시고 그렇긴 하는데 또 이게 또 단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주파가요 미용기기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는 쓰고 계신 기기예요. 고주파 기계 너무 좋죠. 고주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고주파를 샵에서 많이 선호해서 썼었는데 고주파에 또 이제 단점이 있다면 관리하시는 분이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임산부들을 쓸 수 없잖아요. 임산부 고객도 고주파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관리사가 임산부일 때도 고주파를 쓰면 그 관리사에게도 좋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일단 고주파는 계속해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부열을 이용해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거는 그래도 이제 샵에 쓰는 고주파고 저도 이제 뭐 요양병원 같은 데 가면은 한 번에 30만 1회 받는 30만원짜리 고주파를 받아봤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용암이신 분들은 그거를 일주일에 3번에서 2번 정도 받으세요. 뭐 예를 들면 간암, 위암, 췌장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저는 림프 혈액암이기 때문에 고주파를 이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한 2번 정도는 받아봤어요. 전혀 나는 뜨거움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심부열을 굉장히 높이 올려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암이든 좋긴 한데 고용암이 아니면 또 보험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잘 못 받았는데 그런 거 경험은 해봤고요. 샵에서 쓰는 고주파는 실제 열을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고객들이 선호하는 관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도 고주파 관리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거하고 수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되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 얘는 기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좀 휴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샵에 쓰던 고주파 이제 집에 갖고 와도 이걸 뭐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기계 자체가 예, 커서 휴대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고주파는 사실은 휴대해서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는 지금 그냥 이거는 그냥 버려버렸어요. 이제 제가 샵에서 안 쓰기 때문에 요거는 처치를 한 상태고 저는 이제 고주파를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기구를 이제 그래도 알게 돼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저는 이제 고주파 대신
주열기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주열기로 이제 항상 제 옆에 이렇게 휴대하고 있어요. 여기 옆에 항상 이제 바닥 이게 이제 거실 바닥인데 옆에 항상 여기 저희 이제 이렇게 아지트 서재면서 또 동영상 촬영하고 관리하다가 또 관리하다 필 받으면 또 찍고 또 강의도 하다가 또 여기 성경도 있고 막 그런 자리인데 여기서 이제 많이 주로 해요. 그래서 이거 대용으로 저는 이제 주얼기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고주파는 계속 핸들링을 할 수가 있고 손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서 수기 50% 기기 50%에서 그 받는 맛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기 테크닉이 좀 들어가고 굉장히 이제 마사지 매뉴얼 테크닉의 그 기능이 사실 들어가서 좋고 그 다음에 안 닦아낸 상태에서 괄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좋아요. 그런데 또 주열기의 장점은 이 휴대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심부열까지 55도까지가 쓰거든요. 43도에 45도, 55도까지 그 부위별로 이제 다르게 쓰고 물론 고주파도 이제 온도에 따라서 쓸 수가 있는데 주열기는 또 장점이 이제 딥톡이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딥톡 독소가 이제 나오는 색깔로 볼 수가 있어요. 그 색깔을 제가 돈이 너무 많으면 그걸 다 이렇게 내가 나온 부위별로 색깔을 다 분석해서 이 성분이 뭔지까지 알고 싶으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농도와 색깔과 그 양에 따라서 여기 내가 지금 굉장히 독소가 많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고 고주파도 사실 독소 배출이 돼요. 그래서 금방 사우나하고 오셔가지고 목욕하고 오셨어도 등 같은 경우에 막 발려서 핸들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싹 닦아내면 그 타월 같은 데 보면 검은 이렇게 때가 몸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피부를 통해서 독소 배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피부를 통해서 계속 호흡은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피부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기를 이용해서 딥톡을 이제 딥톡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고주파는 단점이 서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정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거기 완전 화상 있죠. 그래서 계속 그 핸들링을 해줘야 된다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주얼기는 이 저기가 되거든요. 이게 뜸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한 군데를 오랫동안 열을 이렇게 지져주는 거예요. 지져준다는 뜻은 이제 열을 깊이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뼈까지 얘는 이제 뼈까지 들어가요. 근데 이제 고주파는 뼈 부위는 하면 안 되잖아요. 근육이나 피하 지방층 부위 그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얼기는 저로 뼈 골화된 부위 그래서 막 관절 부위, 뼈 부위 거기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지지고 있어요. 그럼 있으면 거기 안에까지 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났을 때 그 몸에서 느끼는 그 열감, 그 부위는 주얼기가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용 기기여서 그냥 뭐 기기 자체도 너무 이제 이렇게 가벼우니까 누가 봐도 의료기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근데 기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신받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루도 안 빼고 하고 있고 오늘은 오전에 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이것까지는 동영상 찍기 어려운데 영상 내일 제 병증 중에 하나가 혀 있죠. 혀가 이제 소화기의 가장 시작 부위잖아요.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각 장기에다 침착이 돼서 장기의 기능을 완전히 이제 저하시켜 버리면 사망하는 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해가지고 되게 이제 가벼운 병인 줄 아시는데 제가 이제 사실 여기서 말해야 되나? 1년 미만 선고 받았어요. 1년 미만밖에 못 산다고 병원 아산에서 이번에 그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혀랑 구강에까지 이제 아밀로이드가 집착이 됐다. 그래서 이제 혀에 감각이 없고 혀가 점점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끼면 혀가 커지고 두꺼워지고 하면서 혀의 음식의 맛을 전혀 몰라요. 입 전체에 그 촌농으로 이렇게 코팅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어떨 땐 되게 무서워요. 왜냐면 침이 전혀 안 나온 지 오래됐고 그래서 밥을 못 먹었던 거더라고요. 근데 침이 안 나와 혓바닥에서. 그래서 오늘 갑자기 아침에 이제 막 하다가 이걸 주얼기 막 하다가 혀를 좀 해봐야겠다. 혀에 지금 말도 못하게 이게 단백질이 침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걸로 혀 해봤어요.
해봤는데 혀가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들어가는 게. 그래서 있고 이만큼은 했는데 확실히 거기 크림 바르고 대보고 안 바르고 내 몸이니까 내가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떤 약도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해봤는데 확실히 한 부위는 지금 되게 가벼워요. 얘가 이만큼이 말도 못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오죽하면 죽겠어요 사람이. 예, 이제 그런 병이라니까요. 그래서 6개월에서 3년 반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희귀 질환은 이제 일단 받으면. 근데 제가 2019년 4월에 진단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3년 반 그러면. 근데 멀쩡해 보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대체요법으로 지금 사실은 연명하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3대 병원에서 해줄 건 항암밖에 없었거든요. 예, 암세포. 근데 이제 기존의 암세포나 죽이는 거 이미 침착된 거는 뭐 이 세상 누구도 고쳐줄 수 없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병원에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진짜 믿음과 신앙생활과 대체요법 이걸로 진짜 이걸로 살고 있어요. 대체요법 관리. 네, 그래서 저는 이 관리에 대한 그 애정도 진정성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원장님들이 느끼실 텐데 그 정도예요. 그래서 통증 관리로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직업은 엄청난 것이다라는 것을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열기 만드신 원장님한테 주기적으로 전화드려요. 감사하다고. 날 위해서 만들어줬군 하나님이 날 위해서 이 원장님을 통해서 오랜 개발을 통해서 많은 시행착오와 돈을 들여서 정말 오랜 기간 만드신 건데 결국 나에게는 이것이 이제 내 삶을 조금 더 이렇게 연장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매번 인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혀 하면서 임상 내고 있다고 전화 드리면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좋은 임상 나오면 혀 테크닉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그 온열 기기를 대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기 있잖아요. 예, 초음파 기기도 초음파는 뜨겁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걔는 초음파지만 그 안에서 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걔도 온열 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음파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는 초음파기는 이렇게 좀 발바닥이나 반사구, 그다음에 얼굴, 그다음에 손바닥, 그다음에 특히 심장. 제가 심장 쪽은 이렇게 초음파기 이제 좀 파워풀한 이거 하면은 이제 거걸열에다 대잖아요. 그러면은 막 여기 막 이렇게 그 안에 흉골 안에 있는 심장까지 움직이는 그 이제 중저주파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초음파 안에 그래서 거기까지 막 그 심부 그 근육까지 막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있고 복부 뭐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이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도 좀 보여드리고 할 건데 그리고 이제 샵에서 쓰는 게 또 온열 석션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느낌 좋죠? 온열 석션기 받아보시면 근데 얘는 뭐 신부열을 끌어서 뭐 관리하고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체표면의 피하 지방층까지 이제 온열을 주잖아요. 그래서 일단 따뜻하게 해주면 그 통증 관리는 일단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손으로 비벼서라도 피부 온도를 우리 손도 이게 다 기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전기 기구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좋아야 돼요. 원장님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약인 거예요. 왜? 내가 기기이기 때문에 내가 약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런 마음 없이 하면 나도 다치고 고객도 다친다.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고객만 다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다쳐. 그래서 내가 어떨 때 데미지가 있었나 보면 하기 싫은 고객 했을 때 그리고 바쁜데 시간 이렇게 봐가면서 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마음이 없이 하는 관리 그런 거 할 때 내가 데미지 있겠구나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거는 저한테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요. 그래서 경락이나 이 직업에 대해서 기빼는 직업이다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은 전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고객들도 좋은 에너지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각각이 다 되게 그분의 에너지를 내가 또 받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몸이 너무 기운이 없을 때 더 이상은 일을 못할 것 같아. 막 그런 날 있거든요. 에너지가 완전 고갈된 날. 예, 그런 날
어떨 때는 그 오히려 그 고객을 관리하고 기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떻게 관리하지? 그래서 시작했는데 그 고객을 관리하면서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교감을 하면서 오히려 그 고객이 좋은 에너지를 받는 거죠. 물론 돈의 기도 있어요. 돈의 기가 세잖아요. 예, 돈 기도 있어. 예, 돈을 많이 내고 뭐 그런 고객은 더 이제 에너지가 더 나긴 하지. 뭐 그런 것도 있어. 그렇지만 아무리 돈을 내도 기운 안 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고객하고의 교감에서 내가 에너지를 또 받아. 그래서 관리하고 나면 오히려 힘이 쫙 나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음양 밸런스, 에너지의 이동으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이게 기 빼는 직업이란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은 많이 안 하시는데 저도 옛날에 협할 때는 스파를 이제 저거 있잖아요. 욕조를 꼭 해드렸었거든요. 특히 아로마 관리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그걸 같이 연결해서 이제 관리를 해드렸는데, 요즘 욕조까지 이제 하시는 샵들은 좀 규모가 있는 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데, 원장님 혼자 하면서 욕조까지 한다는 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욕조 목욕을 시킨다든지, 욕조도 안 된다 그러면 조격이라도, 이 조격도 온열 침무열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암환자들도 꼭 해주는 게 조격은 매일매일 이제 막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디톡하는 또 기기도 또 어떤 주열기 만드시는 분이 또 갖다 주셔갖고 또 발을 해본 적이 있는데 발에서 완전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고요. 버글버글 막 거품부터 해서 독소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전신욕, 반신욕 이런 것들 잘 이용하시면 침부열을 올 수가 있는데 집에서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또 이제 샵에 쓰시는 사우나기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옛날처럼 제가 이제 옛날에 20살 그때부터 이제 워낙 이제 제가 뚱뚱했다 했잖아요. 초3 이후로는 뭐 늘 뚱뚱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20대 초반부터 뭐 이성미가 옛날에 했던 무슨 다이어트 막 그런 데 많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다녔어요. 굶기고 물 안 줘. 물 안 먹이고 랩 감고 사우나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개통 같은 데 들어가. 그게 이제 돔이었죠. 돔 같은 데 들어가서 또 다 랩 감고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목말라 죽을 때 입에다 얼음 하나 넣어주고 관리사가 땀 닦아주고, 그게 관리사였어요. 관리사. 피부 관리사로 취업하면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땀 잘 닦아주는 관리사는 되게 유능한 관리사, 땀 흘러도 안 닦아주는 관리사는 무능한 관리사, 막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관리도 했었고, 단식원 막 들어가서 매일 탈출하고 다이어트와의 전쟁 평생. 돈 거기다 다 썼고 효과 못 보고 먹는 거 좋아하니까.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 샵에서 하는 이 욕조 목욕을 잘 하시면 좋지만 에너지 딸리는 분한테 했다가는 쓰러지는 경우 실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이제 샵에서 이제 어떤 관리할 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조금 사고라고 할 수 있는 크레임 났던 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운이 없는 상태에 제일 처음에 요새 올린 제가 보사법 원리 설명할 때 그거 드렸잖아요. 에너지가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관리 끝나고 나면 땀을 빼주는 게 좋긴 하거든요. 그래갖고 밑에 장판도 온열 장판 좋은 거 해놓고 또 돔도 해놓고 막 그렇지 많이 시킨 거예요. 근데 고객이 그날은 근데 내가 기운이 없는데 이렇게 땀을 계속 빼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고객님 막 그 교과서대로 하는 거 있죠. 고객님 하셔야 됩니다. 막 이런 거. 예. 원래 아로마 관리하시면 아니면 관리하시고 나면 땀 빼셔야 돼요. 이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강행했는데 이분이 이제 못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9를 부른 거예요. 본인이 크림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119 불러버려가지고 또 119가 계단으로 내려오기 어려우니까 또 손님을 붙잡고 내려갔다가 남편한테 또 크레임이 걸렸어요. 왜 119가 못 올라가게, 여러 가지 이런 거. 그래서 하여간 좀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관리도 세게 했고 평상시랑 똑같이 했겠지 본인은. 하지만 그날 고객의 컨디션은 너무 사법이 돼버린 거예요. 똑같이 했지만 그리고 거기다가 이 온열을 심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평상시에 똑같이 했지만 그날 그분의 컨디션에 맞춰서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 책임이냐, 원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100% 원장님 책임이에요. 그분의 컨디션을 내가 맞춰서 관리할 줄 아는 것이 원장님의 노하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스웨디시 뭐 더 많은 온열기들이 있겠지만, 좀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기 이제 이렇게 하시고, 요거 이 기기 관리도 뭐가 베이스가 되셔야 되냐면 수기, 그 수기 테크닉이 중요하고, 거기에다가 이론 베이스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기기만 갖다가 손에 쥐어진다고 다 효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관리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여기를 왜 해줘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고객들한테도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 확신, 그것도 고객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 고객이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했을 때 더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냐면, 이쪽 공부하셨던 분들끼리 관리를 하거나, 그래서 학원 옛날에도 학원생들끼리 관리할 때 효과가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정보를, 그러니까 이걸 하면 여기가 좋아져라는 걸 알고 받는 거랑 그냥 하는 거랑 완전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에 대한 거는 이제 지식적인 면은 원장님들이 고객들한테 전달을 잘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론적인 어떤 그 충분한 자부심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들, 이제 사실 이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 수업은 듣기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냥 틀어놓고 잔소리, 이거 뭐 제가 막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또 잘 대처하실 수 있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동영상 또 이제 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원장님들이 매뉴얼 짤 때 관리 외에 그 매뉴얼들 막 짜시잖아요. 뭐 일반 관리 얼마, 뭐 뭐 기미 관리, 뭐 여드름 관리,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시는데, 이제 물론 오래 계신 원장님들은 너무 잘해. 그런 거 이제 저는 이 동영상 보시는 대상들이 정말 혼자 하시고, 또 독학으로 하신 분들 많아요. 자격증만 따시고 어디 가서 배울 데도 없고, 이런 얘기 해준 데도 없고, 또 이제 직원도 없고 혼자 샵에 이게 맞나 틀리나 이래가면서, 그런 원장님들은 아마 이런 동영상이 되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오래 하시고 크게 하시고 잘 하시고 원장님들은 이제 여기 들어오시도 않겠지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이 길을 걷고 계신 원장님들 힘내시고요. 정말 저같이 아픈 사람들 왔을 때 좀 잘해주세요. 네, 그러면 그 복을 꼭 받으실 거예요. 어루만져 주세요. 따뜻하게 가지고 있는 내 기구와 도구들을 가지고 충분하거든요. 네, 물론 조금 더 투자하시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되시면 손수기라도 정말 공부하셔가지고, 손이 제일 좋은 도구예요 사실은.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고 고급 도구죠. 그래서 이제 자부심 가지고 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감사드리고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제가 답변 다 못 드려도 힘들어서 못 드리는데, 질문 올려주신 부분은 좀 답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이론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